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내에서 건물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댓글에서요, 검단 신도시의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F1, F2, F3, F4 요거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 당첨, 여기 당첨됐죠. 요것만 관심이 있었지, 이주자 택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주자 택지 제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도 제가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공부해 놓은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주자 택지가 뭔가 이거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이주자 택지라는 거는 검단 신도시 땅을 개발하기 전에 이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원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농사를 졌다, 아니면 돼지나 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땅을 이제 내준 거죠. 나라에다가 맡긴 거죠. 맡겨서 이렇게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에다가 생업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단독주택 용지랑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F1, 2, 3, 4, 6 이렇게 6월 30일까지 추첨이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주자들이 딱지를 이렇게 발급받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추첨하기 전에 이 딱지를 매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불법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7월 18일 10시부터 한 번에 한해서 이게 LH랑 인천도시공사랑 이게 시행사지 않습니까? 그 시행사한테 허락하에 한 번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되느냐, 이거를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 좋은 거를 다 골라요. 미리 선점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선점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인천도시공사나 LH에서 이 필지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토지 정리를 해가지고 한 필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수로도 설치를 하고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보도블록도 여기 깔아야 되고 길도 지나가는 거 닦아야 되고, 이런 기본 요거 만드는데, 한 필지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만약에 평당 100만원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원주민들한테는 80만원에 팝니다. 80만, 그러니까 세일해서 파는 거죠. 20% 손해보고 원주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은 좋은 위치를 미리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 다 사고 나서 남는 게 혹시 있으면은 그거는 일반 분양을 하는데요.
일반 분양을 하는데 저 100만 원이 들었으면은 만약에 150만 원부터 분양을 실시한다. 그러는데 금액을 많이 써낸 사람한테 이게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토지 가격과 일반 분양의 토지 가격은 1.5배에서 2배 정도, 보통 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이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게 더 자리도 좋고 위치도 좋고 더 쌀 수가 있겠죠. 근데 크게 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 원주민들과 일반 분양의 그 차액이 프리미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102억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랬는데 돈에 여유가 있어서 요 바로 밑에 F4 블록 있죠. 여기에 상가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고 싶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상가주택에서 1년에 임대료가 한 1억 5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직장생활 그만두고 노후 생활을 했는데, 여기 녹지도 많고, 제가 평소에 로망이던 앞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 집에 살고 싶다. 그런 게 여기 다 있더라고요. 이 검단신 도시에. 역 가깝죠. 이 주변에 산이 많고, 녹지도 많고, 운동시설도 많고, 그리고 도서관도 가깝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 소원하던 게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수입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월세까지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제 사정에는 아파트 단지 이거 잘 입주하는 것도 벅찹니다, 사실. 근데 또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제가 주식을 잘해서 뭐 한 10억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뭐 이주자 택지에서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받겠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을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댓글을 다룬 구독자분께 그냥 간단하게 댓글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이분도 정보도 얻고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께서 관심 있는 블록은 F1, 2, 3, 4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여기서 어디가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가 101역이란 말이에요. 101역인데 F1 블록은 여기서 좀 떨어지고 중심 상권이 여기죠. 여기 롯데몰도 있고 법원 검찰청 있고 로데오 거리도 있고 차 없는 로데오 거리도 있고 이 중심 상권에 가장 가까운 거는 F2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노점 장사도 해보고 슈퍼도 한 14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도 장사 해본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여기 중심 상권 옆에 있는 이 블록이 여기 상가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공실도 없겠죠. 여기서 다 장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F2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나름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식당, 갈비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여기가 좋겠지만, 여기도 무시 못해요. F1 블록은 택지 공급가는 거의 비슷해요. 뭐 3억에서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필지당.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내가 살려면은 프리미엄을 또 많이 붙이겠죠. 또 건물 올리고 건축해 놓은 비용도 생각해 하셔야 되죠. 근데 보면은 요 F1 블록은 요 주변에 요 아파트 단지들이 쫙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아파트 단지가 13,000세대랍니다. 13,000세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저 먹자골목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여기에 이 주민들이 산책을 나왔는데 이쪽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 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계양천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계양천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면 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카페를 차릴 수도 있고요. 먹자골목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계양천 따라서 쭉 상가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들었으면은 여기 사시는 13,000 가구의 분들이 퇴근해서 산책 코스로 이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다가 저녁도 먹고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뭐가 좋을까? 다 여기 위치마다 좋은 업종이 있겠죠. 만약에 카센터를 차린다. 그러면 카센터는 여기 업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카센터 있네. 그리고 들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특성은 여기는 13,000세대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많습니다. F1은. F2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인접세대가 5,000세대가 됩니다. 여기는 5,000세대가 되는데 그 5,000세대가 여기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가정이죠.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이랍니다. 오피스텔 세대. 근린생활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피스텔 세대에 특화된 그 상가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F3 여기는 요 바로 옆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특화된 무슨 상가가 들어와야겠죠. F4 블록 여기는 굉장히 배기형 옆인데 쾌적하죠.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은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대학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뺑 둘러 아파트가 뺑 둘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주 그냥 뺑 둘러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리고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거기에 특화된 뭘 들어야겠죠. F6 블록은 여기 102역 103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101역 못지않게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커넬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스마트 위드업 근방입니다. F1은요. 그래서 일 다니는 분들도 여기 또 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2가 좋겠다 그랬는데 이 질문하신 분이 어떤 상가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F2가 좋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게 F1입니다. 여기 계양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노란 거 있죠. 이 노란 거. 이 노란 거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좋네요. 여기 근린생활2. 여기는 요 계양천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이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저 카페거리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계양천 흐르고 여기서 계양천 흐르는 거 보면서 저 커피 한 잔 먹고 여기 자전거 길도 이렇게 있겠죠. 사람들 운동하는 것도 봐가면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요 주라고 써 있는 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있는데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최고층수,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도시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린데 건폐율 60% 이하 이게 뭔 소리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100평이라고 쳐요. 100평이면은 건폐율 60% 이하라면은 이 100평에서 건물 짓는 면적을 60%로 이하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60평 이하로 해라 이거죠. 60평 이상은 지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은 뭐냐? 60평으로 똑같이 올리려면 몇 층 올릴 것 같아요? 180%니까 180평을 위로 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60평 그대로 올리면은 6, 3, 18 3층을 지으면 되겠죠. 60층씩 3층을 지으면 1층 60 여기 60 여기 60 그러면 180평이 되죠. 그럼 3층 이상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저 1층 상가가 그 월세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 층수가 4층 이하고 5가구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1층 상가는 평당 한 10만원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50평 잡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또 있어야겠죠.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가예요, 상가. 그러면 이 2층은 2층, 3층을 4가구로 합니다. 4가구. 네 가구로 2층 50평, 3층 50평. 그러면 이거 25평씩이죠. 그러면 4가구니까. 그러면 150평 아닙니까? 그러면 180% 이하니까 요 4층은 30평. 그러면 18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상가는 평당 한 10만원 받아요. 월세를. 그러면 50평이면은 500만원이네요. 월세가 500만원. 그래도 자리가 좋고 상가가 넓으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숙박 시설은 월세를 한 3만원 받습니다. 평당 3만원. 그러면 130평이니까 1층 50평, 50평, 30평, 130평이니까 130평 곱하기 3만원 하면 390만원. 그러면 요거까지 합하면은 월세가 89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의 월세 수익률이 1억 6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기대 수익률 5%로 잡으면 21억 3,6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건물값입니다. 이 건물값에서 공사비 180평 평당 곱하기 500만원 하면은 500만원 하고 세금 및 기타 비용 1억 해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한 10억이 땅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10억이 엄청 많이 오르면은 10억보다 훨씬 많으면은 좀 비싼 거고
낮으면은 좀 싸게 산 거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